육지와 닮은 듯하지만 육지와는 전혀 다른 섬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섬 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무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수용하며 자신만의 색을 갖게 된 영도.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제 뒤로 영도가 보입니다. 영도는 백제시대 때부터 국가에서 관리하던 말목장이 있던 곳이고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구마를 재배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닿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영도를 섬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영도는 엄연히 섬입니다. 그리고 이 영도에는 다양한 곳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모여 살면서 섬과 이주민들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독특한 영도만의 어떤 식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비전의 부산의 맛, 이번에는 이 영도 음식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영도구. 14.13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2만여 사람들이 부산 속의 부산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영도는 1876년도 개항이 되고 나서부터 1881년에 전령진이 설치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태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그 영도 지역은 해안이다 보니까 제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는데요. 흔히 해녀들로 대표되는 것인데 출가 해녀라고 하죠. 제주 밖에서 무트로 물질을 하러 나오는 출가 해녀들이 최초로 정착한 곳이 영도이고요.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흰돌 마을로 대변되는 그런 벼랑 끝까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 영도는 조선소를 비롯한 각종 공업들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왔고,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에 사람들도 영도 많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상도 부산의 문화가 아니고 제주 문화, 전라도식 문화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도의 본 이름은 절영도. 이곳에서 자란 말은 그림자가 못 따라올 정도로 빨리 달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개항 이후 일제의 조선 수탈을 위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영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또한 한국 전쟁으로 임시 수도가 된 부산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로 넘쳐났는데요. 목숨을 위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영도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곳은 흰여울 마을입니다. 원래는 해안가 절벽이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영도로 들어온 피난민들이 이 척박한 땅에 판잣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자연불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곳은 그 송도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광과 그 자연마을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입지 조건 때문에 영화의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영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보면 어떤 지나온 영도의 어떤 역사가, 시간이 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촌이 형성된 흰여울 문화마을은 지금도 피난민들의 아픔이 그대로 간직된 소박한 동네인데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온통 푸른빛의 바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매시간 달라지는 바다색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낸 영도. 각지에서 몰려온 만큼 이곳의 식문화도 특별한데요. 추어탕 그러면 미꾸라지로 만드는 음식이죠. 미꾸라지로 만드는 음식인데, 이 미꾸라지가 귀했던 동해와 남해의 이 해안가에서는 고등어를 사용해서
추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로 만든 추어탕은 가정에서나 이렇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었고 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아니었는데 이곳 영도에서는 오래전부터 고등어 추어탕 집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영도가 서민들의 어떤 밀집 지역으로서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등어로 추어탕을 만들어 파는 음식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에는 한국 전쟁을 피해 피라눈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중 미꾸라지를 대신해 고등어로 끓여낸 추어탕은 부산 사람들도 생소해야 하는 섬 특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고등어 추어탕 장사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셨어요? 예. 원래 그럼 사장님은 여기 영도 출신이십니까? 아닙니다. 영덕 강구. 경북에? 예. 그러면 이 그 고등어 추어탕은 영도에 와서 처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 친정 엄마하고 이거 집에서 해 먹던 거예요. 우리는 바닷가 사람들은 다 이거 해 먹어요. 예. 그럼 그때 이제 어려서부터 드셨던 거, 예. 드시던 그 집에서 드셨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이거 예, 합니다. 예. 가격이 비싼 미꾸라지 대신 해안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등어로 보양식을 끓여낸 선조들의 여유가 재밌는데요. 고등어를 푹 삶아 살만 발라낸 뒤 갖은 채소와 함께 끓여내면 내륙 지방에선 맛보기 힘든 고등어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옛날하고 방식이 다른 게 비린내를 제거해야 돼요. 동파이프 갖고 달가 갖고 삶을 때게 이렇게 지집니다. 그 한 서너 번 지지면은 비린내가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동파이프 넣어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하면은 막 된장국처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팍 고우듯이 오래 끓입니다. 예, 오래 끓여야 돼요. 이게 풀어질 정도로 끓여야만이 어울려져 갖고 맛이 있지. 안 그러면은 이게 입에서 씹히면은 싫어하는 거라. 부드럽게. 따로 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맹물에. 예. 그래도 고등어가 고등어하고 다시가 많이 나는데 많이 있는데. 이 고등어를 이렇게 삶아갖고 예, 주물러 갖고. 예. 이 살을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걸쭉하지만 구수하면서 개운한 뒷맛이 특징인 고등어 추어탕. 미꾸라지 추어탕과는 또 다른 친근함이 느껴지는데요. 가족들 건강을 위한 보양 음식으로 하루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을 위로하는 해장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고등어 추어탕에는 해안가 사람들의 척박한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편 영도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제주도민을 위한 부산제주 특별자치도민회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영도에 사는 제주 출신의 주민은 약 3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 정도입니다. 영도 해녀들의 뿌리를 제주 해녀에서 찾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그러면 지금 이 해녀 하신 지가 예.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24살에 하면 한 36년이 됐고. 원래 그러면 집안에 이렇게 해녀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그렇죠. 누가?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예. 여기 아주 100년이 넘었어요. 우리 여기 식구들이 정착하기는. 영도에는 그러면 이렇게 해녀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계십니까? 해녀분들이 영도에 여기 가입된 사람만 지금 한 90몇 명 됩니다. 동삼동?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의 집안들이나 이런 게 주로 다 이렇게 제주도 분이죠. 분들이고 어쨌거나 이 해녀 그렇죠. 무질하시는 분들은 제주도 분들. 맞아요. 다 유전자가 있어요. 그렇겠네 진짜. 유전자가 없으면 못해. 육지 사람은 그냥 제주서 하는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개항 이후 일제는 제주도를 근거 삼아 엄청난 수탈을 시작했고 발달된 근대어법으로 해산물을 마구 잡다 보니 제주어장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산물을 찾기 어려워진 해녀들은 멀리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났고 수백여 명의 해녀들은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요 동삼 어촌계 예, 소속이시고? 예, 그렇죠. 여기는 어촌계에서 우리가 잡는 걸 간여를 안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이제 해녀들이 이렇게 잡아오면은 탈로 같은 거를 어촌계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팔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자갈마당에 예, 이렇게 거기서도 팔고 여기서 이제 거기서 못 파는 거는 이제 많이 채취할 때는 거기서 탈로를 다 못하면은 횟집에도 가고 자갈치 시장에도. 그러면 자갈마당에는 들고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가서 그냥 판 거 자기가 그냥 수입 이렇게 아니죠, 가요. 공동으로 해요. 공동으로. 예, 그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잡은 건 자기가 팔고 이랬는데 이제는 해녀 우리 분여회에서 예, 예. 거기서 이제 단합을 해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장사하는 거는 같이 이제 우리가 거기 물건을 공동으로 팔아서 이제 그걸 또 나눠 먹게 하고 나는 도매 가격으로 거기 넘겨줘요. 현재 부산에는 약 500여 명의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영도에는 150여 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갓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그 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 내륙에선 상상도 못할 기분 좋은 호사일 텐데요. 이곳에선 해삼부터 멍게, 소라, 전복, 문어까지 해녀들이 직접 잡아올린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통해 매일매일 수확되는 싱싱한 해산물. 과연 영도 사람들은 이곳의 식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영도구 중리에 위치한 제주 해녀촌에서 조상재 대표를 만났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영도에 반해 무틀 떠나 섬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도에 본래 여기 섬 자체가 네. 목마장이기 때문에 예, 이 일제 강점기 전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내가 추정한 데는 아마 그 1800년대 말쯤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무태 사람도 들어와 살고 또 일본 사람들이 진출하면서 이제 영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됐어요. 뭐 이제 부산항 개항 그러니까. 이후에 일본이 들어오고 네, 하면서 네.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이주를 많이 했고 네. 또 이제 제주 4.3 사태 이후 네. 그다음에 6.25 동란 이후로 이제 이주를 많이 했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 개항고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시기마다 한국전쟁 4.3 뭐 이런 식으로 거쳐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죠. 오늘 지금도 여기도 지금 해녀촌에 오다 보니까 아직도 제주도 사투리를 쓰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네요. 전부 다 쓰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 부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아직도 제주도 사투리를 쓰고 계시고 이런 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영도에 와서. 일제 강점기 당시 제주 해녀들의 이주는 식민지 바다에 대한 착취의 역사이자 식민지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은 제주라고 봐도 좋을 영도에서는 제주만큼이나 깨끗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미식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도가 어떤 좀 매력 혹은 특징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네 쪽에 이쪽에 있는 시장들하고 다르게 네. 해산물이 싱싱한 해산물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영도의 식당들이 보면 탕이나 이 해산물 가지고 하는 식당들이 많아요. 예. 그다음에 생선회.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영도에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가지고 하는 그런 음식들. 또 아니면 이제 좀 보면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저렴한 이 재료를 이용하거나 좀 저렴한 가격대의 어떤 음식들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많이 살다 그렇지. 보니까 네. 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래. 요리 뭐 이런 음식 그런 쪽으로. 이곳의 젊은 해녀는 50대 후반이며 대부분은 60살을 넘는 고령인데요. 제주도에서 온 출가 해녀들은 지금도 영도 앞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며 영도 특유의 식문화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강인한 생활력이 영도의 밥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셈이죠. 한편 영도 특유의 색다른 음식은 한국전쟁 이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남항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음에 저장시킨 생선회라는 뜻의 빙장회는 전라남도 여수의 선어회 문화가 부산 스타일로 변형된 것인데요. 사장님은 그러면 사장님은 지금 여기 영도 오신 지 한 10수년 되셨고 예. 친척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좀 영도에 오래전부터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많이 제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고 친척들 이제 많이 사용하고 생활 환경 자체가 어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쪽 해안가 사는 이 생활 환경하고 여기 환경이 비슷하고 또 먹거리도 여기 이제 어선들이 많으니까 과거부터 생선이 많이 나거든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빙장어회도 그 백길을 따라서 왔는데 그 전라도 섬들처럼 이런 생선을 영도는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는 장사들을 예, 하시고 예. 1950년대 중반 농사로는 더 이상 삶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전라남도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부산으로 이동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는데요. 전라도 사람들의 영도 유입은 19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부산의 화로회 문화와는 다른 전라도식 선어회 문화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시장 골목에 빙장횟집을 하는 곳들이 다 전라도 분들이십니까? 거의 대부분? 예, 전라도 분들이 좀 많죠. 예, 아닌 분들 있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먹어봤으니까 먹는 사람은 이런 걸 알잖아요. 근데 뭐 또 선어는 선어 나름대로 그 숙성된 감칠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로는 잡으면 선도가 좋기 때문에 예. 식감이 좋고 선어는 이제 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감칠맛 성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왔는데 또 계절이 다르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또 예, 다른 다른- 생선이 예, 나오기도 예. 하고 그러니까 바다도 이렇게 싹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이렇게 좀 선호하는 생선 종류도 다르고 그렇겠죠. 예. 고향의 맛보다 더 정감 어린 음식이 있을까요? 타지 생활로 힘들었을 그들에게 고향의 맛은 삶의 작은 위로이자 소박한 행복이었을 텐데요. 부산에서도 영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라도식 선어회, 빙장회는 타지 생활의 희로애락이 어우러져 그 어떤 산의 진미도 흉내낼 수 없는 감칠맛을 내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 영도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대를 이어 영도에서 어묵 공장을 이어온 박정수 대표와 미식가이자 식재료 연구가인 위승진 사장. 영도에 대한 옛 추억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가 옛날에 20만 정도 인구 90년대 초반에 20만 좀 됐지. 지금은 많이 줄었죠. 지금하고 통해보면 12만 최고 6천인가. 지금 16만, 11만 6천. 11만? 예. 옛날에 많을 때는 20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 영도가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한번 오보면 그때가 영도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70년대까지만 경제적으로 영도가 70년, 굉장히 80년대는 괜찮았어요. 조선공사도 있고 그 대신 이제 주로 영도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원이지. 주로 배 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반은 배 타는 사람. 조선 경기 좋고 그럴 때는 사람들 많고 배 관계되고 이제 또 어선들도 많았고 어선들. 시기와 지역은 달랐지만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등진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은 영도. 그렇기에 영도의 바다는 어머니의 양수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지는데요. 모든 다양성을 수용해온 영도야말로 가장 부산다운 공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고등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이라 해서
제가 이 심의사부를 일본서도 가도 좀 배우고 이래저래 좀 배웠어요. 지금 사실 고등어 회 같은 거는 옛날에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고. 그렇지. 좀 무른데 된장하고 참기름을 하고 마늘 여가 막 이래 비비는 국 비비가 먹으면 저래 맛있는 거 같아는. 고등어는 이제 그 뭡니까? 보통 고등어 자체는 이게 사실 좀 위험한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싱싱한 것도 가는 경우 초절임을 과정을 좀 거쳤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소금에 좀 절여놨다가 이거 이제 소금 절이면 좀 이제 수분이 빠져나오거든요. 살이 좀 단단해져요. 그걸 다시 또 이제 식초에 또 담가놨다가 그래서 닦아서 이제 쓰려는 거죠. 10월부터 1월까지 그 풍미는 진짜. 어떤 고기도 따라올 수 없는 고등어만 특이한 풍미가 느껴지죠. 지금도 뭐 이 정도인데. 영도가 가진 오묘한 매력에 반해 이곳에서 퓨전 일식집을 열게 된 위승진 사장은 부산의 대표 생선인 고등어를 이용해 담백하고 쫄깃한 고등어 초회라는 메뉴를 개발했는데요. 계절마다 영도에서 수확되는 식재료를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한 메뉴를 만들어가는 게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 영도 복례산이 참 신기해요. 그 신비한 동네 신비한 음식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다. 곰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곰피 시락국밥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그래서 제가 영도 와가지고 쭉 보니까 이 많더라고요. 스킨을 해서 자전거 타고 와서 스킨 해가지고 슬슬 해보니 정말 좋은 식자재가 이 영도 태종대로 해서 신열길 저쪽으로 쫙 붙어 있어요. 아까 그 여기 초피 잎 아직 향이 좋거든요. 이 지역에서 나는 전부 꽃, 그 다음에 열매 이런 거 다 해보니 이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타일을 해보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음식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다 영도 음식이고. 그렇죠. 영도 음식으로 부산 음식이 곧 영도 음식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곳에선 영도의 뛰어난 식재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나은 음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부산 음식이 곧 영도 음식이라는 마음으로 빚어낸 정성어린 식탁.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람들에게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영도. 하지만 영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특유의 정서는 그 어떤 곳도 흉내내지 못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영도 특유의 식문화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음식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영도는 오랜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섬 특유의 환경과 풍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음식의 스토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영도에 숨어있는 매력을 발견하고 그 매력 속에서 영도만의 맛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우리 부산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산의 맛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